자, 고전산문 11강에 보시면 이 사씨 남정기라는 작품인데요. 이 사씨는 지금 여기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인 그 사정옥, 그 사씨, 그 사씨 부인이 자, 지금 남쪽으로 쫓겨간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제목이 남정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누구도, 그러니까 여기는 유아인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도 나중에는 결국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사씨도 그 이전에 먼저 모함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다시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원을 회복하게 되는데, 자, 이 작품은 지금 역사적 사건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보입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숙종이 인현 왕후를 지금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빈 장씨 있죠? 장시빈을 뭐로, 이제 왕후에 이렇게 앉히게 된단 말이야. 왕비에. 이때, 결국 이것을 반대하다가 반대 상소문을 올렸다가 결국 유배를 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가인 김만중입니다. 자, 그래서 김만중은 이 소설을 써가지고 결국 뭐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부당하다. 아니, 어찌 지금 본 주의를 내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옛날 궁녀였던, 무술이었던 지금 저기를 시빈 장씨를 왕비로 내세울 수가 있냐.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충고하기 위해서 이것은 씌어진 소설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풍간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그것을 풍자하거나 충고하기 위해서 쓴 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기 숙종을, 여기 등장인물 유연수,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인현 왕후를 여기 사씨 부인에, 그리고 여기는 희빈 장씨를 서빈 교씨, 교씨로 설정을 해서, 여기는 교씨 악행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인물에 의해서, 결국 유연수도 사씨도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유연수가 모든 걸 진실을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실을 벌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 이 세 인물의 관계도를 보시면, 자, 이 사씨는 이 사정옥, 자, 이완림의 본처면서 환모양처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선인의 전형이 되겠고, 자, 교체라는 인물은 첩입니다. 간악하고 표독스러워. 그래서 이 사씨의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사씨를 모함을 하게 되죠. 자, 맨 처음에 이 유한림이라는 인물은 지금 교실을 즐길 생각이 없었어. 그냥 사씨와 둘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안 생깁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 그 여자의 그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자녀 아들을 지금 대를 잇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쫓겨나도 결국 말을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씨가 지금 누구를 유한림에게 교실을 권하게 됐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교실하는 여자가 좀 상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이 여자를 첩을 삼아서 자, 그래서 계속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는데 유한림은 처음에 마다하다가 결국은 교실을 맞아들여서 누구를 이 장주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교씨가 여기는 교씨가 이제 장조를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자, 마찬가지 여기 사씨도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제 그 과정 그렇게 되니까 자 결국 유한림의 입장에서는 지금 맨 처음에 사씨 부인이 지금 본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랬지만 그리고 첩을 얻었지만 나중에 이제 사씨에게도 아들이 생겨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교씨가 이제 사랑에서 좀 멀어지는 거지. 관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씨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걸 어떻게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계략을 꾸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동청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동청에 대해 배우는데, 자, 이 나중에 이 동청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안 드러나 있지만, 사람이 지금 못된 사람이야, 지금. 여러 가지 악인의 어떤 전형인데, 자, 이 인물과 나중에 누가? 이 첩인 교씨가 서로 또 썸을 탑니다.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요. 둘이서 짜고서 사씨를 내쫓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연수까지 내쫓고 그 재산을 같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자, 그런 인물이 지금 하나 들어오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자 주인공인 누가? 사씨 부인이 그걸 만류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남자는 아직까지 판단력이 좀 흐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루는 주인공인 유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 이 송낭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남쪽 지방의 어떤 고향인 동청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네요. 자, 그래서 동청이라는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 없고 세상에 떠도는 무례배와 어울려 다니며 주색 잡기를 일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례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한량들 또는 약간 못돼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주색 잡기니까 술, 여자, 노릇 이런 걸 일삼았단 말이야. 자, 있는 재산도 다 탕진을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자, 그런데 얘기한 한 가지 장기가 있네요. 바로 말주변. 그리고 글솜씨가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의 말주변과 글재주만 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썼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의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납니다. 자, 성남중이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 인간됨이 안 좋았던 거야. 얘를 떨쳐버려야 돼. 자, 기회를 얻었죠? 자, 여기서 괴로워하던 중이었는데 여기는 성남중이라는 인물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던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는 류알림한테 그걸 소개를 해줬던 겁니다. 자, 나쁜 놈이죠? 자기가 저기 하면 아예 내치면 끝날 거를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보죠, 벌써요. 자, 유알림은 마치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에 동청을 만나서 얘에게 서사의 직분을 맡겼대요. 글솜씨가 뛰어나니까 이 서사의 직분을 맡겼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사씨가 할림에게, 남편에게 지금 권합니다. 첩이 듣기로 이 동청이란 자는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빨리 내보내소서. 이렇게 지금 권유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유한림이가 난 동청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그의 그 글솜씨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것을 삼으려 하는 건 아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사씨가 말하기를 비록 것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한자성어 뭐가 있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처럼 그것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을 집안에 가까이 두게 되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림이 다시 말하기를 부인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지만 남을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동청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혹시 이런 비방을 받는 건 아닌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집안 타인들이나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편 교 씨는 자 이제 첩이죠. 하 씨가 동청을 배척한다는 말을 듣고는 남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 귀책을 의논합니다. 자, 그 씨와 동청은 이미 둘이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자, 그리고 이 남매는 교 씨의 그 몸종입니다. 자,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에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서술자에 대입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서술자의 개입. 자, 그리고 그 밑에 신랑은 교씨를 위해서, 자, 여기 있는 또 한 인물, 악인이 한 명 또 등장을 하는데, 바로 교씨를 이렇게 불러낸 점쟁입니다. 자, 이 신랑에게 별거 다 배워. 교씨가 지금 남자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춤이나 뭐 노래 같은 거 이상한 춤, 야한 춤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기도 하고, 이후로 한림이 교씨에게 푹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이제 살이 분별력이 지금 흐려진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이열림은. 사실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서 그냥 두고 보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여기서 신랑이 이제 계책을 꾸몄습니다. 바로 뭐냐? 자,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조공자가 자, 장조공자는 누군데? 교씨의 아들이야. 친아들인데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옵소서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사씨를 내쫓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까지도 지금 희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 교씨가 이 말을 듣고 기뻐를 합니다. 외려 신랑이 만들어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 이게 뭔지 아시죠? 그 귀신들이나 뭐 이렇게 갖고 귀신이 붙어있는 이런 같은 거 막 여러 데 숨겨놓고 하면 사람들이
질병도 옮기고 막 귀신이 이렇게 씌이기도 하는 이런 요망한 물건들이란 말이야. 이걸 사방에 들어오고는 남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알립니다. 그래서 여기 동청과 여기는 이 세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가을이 되었는데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입니다. 자, 신랑이 말한 계책을 시행할 날이 왔네요. 자, 지금 누구도 유알림이도 지금 이 백자당 바로 여기는 교씨의 그 처소인데 자, 여기에 와가 웁니다, 지금. 약간 오바를 했겠죠? 자, 장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증세를 보니 얘가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해서 생긴 병인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은근히 모함하는 거야, 지금? 사시죠? 사실을 지금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림이 교치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고 한림은 걱정을 하고 교씨는 곁에서 줄기차게 울고 자,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서 이 총명함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도 이 서술자의 개입 부분인데 자, 결국은 여기에서 교씨는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지금 누구를 시켜서 다른 사람을 시켜 수화를 시켜가지고 목 졸라 죽이게 하고 그리고 누가 거기에 사씨 부인이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거짓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쫓겨나요? 여기 아무리 지금 유한림이도 자기가 지금 이 사씨 부인을 사랑하지만 자기의 혈육을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결국 사씨 부인을 내쫓게 되고 그 아들 거기에 친아들이 이나가 있어. 이나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결국 집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고. 자, 그런데 교씨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이 동청과 다시 계략을 꾸면서 이제 누구까지? 유한림이까지 모함을 해가지고 그 나란히 바로 이 황제에게 지금 이음을 사기에 내쫓겠다. 그때서야 이제 유한림을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동청과 바로 여기는 교체랑 이 두 인물의 어떤 장난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결국 유배에서 풀려나고 나서 사시부인을 되찾고 그 다음에 교체란을 다시 찾아내서 얘를 결국 쳐서 죽여버렸다. 권선징악으로 끝나는데요. 자, 오른쪽 날개 부분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주제는 지금 처첩간의 어떤 처와 그 다음에 첩간의 어떤 갈등과 사시의 어떤 보행 과정이 드러났고요. 자, 결과적으로 결국 권선징악 착한 것은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숙정이 인연왕후를 폐위한 사건을 풍관하기 위해서 일종의 목적 소설이 되겠고, 자, 각 인물의 어떤 상징성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 상징성이란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거. 유형은 숙정을 상징하고, 사씨 부인은 인연왕후를, 교씨는 장희빈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